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9월 중순의 설악의 모습은 어떤지, 설악에 있는 식물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꽃을 맺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설악산에서 만나는 예쁜 꽃들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애기나리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애기나리에 비해서 이 맥이 굉장히 또렷하고 줄기를 잎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특징이죠. 꽃이 이 줄기 끝에 피는 거, 그러다 보니 열매도 줄기 끝에 맺히는 게 애기나리하고 비슷해서 금강산에 자라는 애기나리라는 의미로 금강 애기나리라고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라고 해서 진부 애기나리라고 예전에 좀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분류학적으로 봤더니 애기나리 쪽보다는 죽대아제비와 더 가깝다라고 해서 금강 죽대아제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열매가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능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애기나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열매 모양에서. 애기나리는 동그랗거든요. 그런데 금강 애기나리는 이렇게 능선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나중엔 빨갛게 익어요. 그런데 애기나리 열매는 검게 익죠. 짙은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 이런 색으로 익어가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다 익고 나면 열매의 색깔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강 애기나리 열매가 빨갛게 익었네요. 빨갛게 익은 열매를 보면 진짜 보석 같아요. 색깔이 너무 진하게 빨갛지도 않고 약간 선홍색을 띠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투명한 기운이 있어서 정말 보석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둥글둥글한 삼각형으로 저렇게 능선이 있어서 세공해 놓은 보석 같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다 익어서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 주면 내년에 또 새로운 개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설악산처럼 높은 곳에 와야 볼 수 있는 기린초 종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애기 기린초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이름답게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잎이 매우 작죠. 친구는 기린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 개체 크기가 많이 작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잎이 작다 보니까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2쌍이나 3쌍 정도밖에 없어요. 가끔 뭐 이렇게 4쌍짜리들도 있는데 보통 2-3쌍 정도의 톱니 개수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저지대의 기린초들은 톱니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고산 지역에 사는 애기 기린초는 톱니 수가 한 2-3개 정도로 적고, 그리고 바위에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서 자라는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뭐 노란색 꽃으로 기린초 꽃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키도 작고 잎도 작고 톱니 수도 적고 다 작습니다. 여기는 애기 기린초가 열매를 맺고 있네요. 저게 다 노란색 꽃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다 열매로 바뀌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생겼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톱니가 조금 많네요. 4쌍 정도씩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워낙 작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기린초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친구가 한 친구 나타났네요. 큰잎 쓴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리가 이제 메마른 지역에 가면 이 친구하고 비슷한 친구 중에 자주 쓴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꽤 자주 만나는데 이 큰잎 쓴풀은 만나기 좀 어려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좀 건조한 곳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높은 산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큰잎 쓴풀인 이유는 이 잎을 보시면 잎이 좀 널찍하죠. 자주 쓴풀은 선형에 가까운 매우 좁은 잎을 가지는데 이 친구는 널찍한 잎을 가집니다. 그리고 꽃도 비슷한데 꽃잎이 이 친구는 4장씩 달려요. 그런데 자주 쓴풀은 꽃잎이 5장씩 달리거든요. 이런 진한 보라색 꽃잎이 5장씩 달려서 자주 쓴풀하고 큰잎 쓴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 큰잎 쓴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진청색 구슬 같은 열매를 잔뜩 달고 있는 나무가 하나 있네요. 노린재 나무가 지금 한창 익은 열매를 달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진한 진청색으로 익은 노린재 열매가 이렇게 보석처럼 달린 모습 보기 쉽지 않은데, 지금이 아주 제일 예쁠 때 이 나무를 만났어요. 하얀색 꽃도 예쁘지만 노린재 나무는 이 시기에 열매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높은 산지에 와서 볼 수 있는 산형과 식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본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고본. 친구는 이렇게 선형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강한 향기가 납니다. 친구도 약재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꽃은 산형과 특유의 꽃을 보여주고 있죠.
꽃만 가지고 사냥과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 고보는 이렇게 실처럼 가는 잎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냥과들하고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설악산 같은 높은 곳에 올라오면 이런 선형 잎을 가진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개회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고본보다도 더 가는 잎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고보는 이렇게 좀 완전히 선은 아니고 살짝 잎이 좀 넓어져 있죠. 그런데 개회향은 거의 완전히 선에 가까운 매우 가는 잎을 가지고 있고요. 키도 이 고본보다 좀 많이 작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고본이고, 고본은 잘 크면 한 30cm에서 50cm 정도까지도 자라는데, 개회향은 한 1, 20cm 정도밖에 안 되게 매우 작게 자라요. 그리고 개회향은 잎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가 없어요.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고본도 잎이 정말 선형처럼 가는 친구들이 간혹 나와서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이 고본하고 개회향이에요. 개회향은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설악산이나 오대산 이런 곳에 와서 탐방로 주변, 등산로 주변에서 보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대부분 고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있는 양치식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사리삼이라고 하는 양치식물이에요. 잎이 꽤 두껍게 생겼죠. 오로골하게 생겼고, 이 친구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영양엽, 이 친구는 생식을 위한 생식엽. 지금 동글동글하게 달려있는 것들이 다 포자입니다. 포자낭이죠. 저 안에 포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사리삼 종류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친구가 이 고사리삼이고요. 전국의 산에서 볼 수는 있는데 워낙 작아서 보시는 것처럼 제 손바닥 반만 하잖아요. 작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양치식물입니다. 항상 이렇게 영양엽과 생식엽을 따로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관암풀도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네요. 아직 꽃이 활짝 펴지진 않았지만 보라색 촛불 같은 꽃망울대 모습도 활짝 펼쳐졌을 때 못지않게 예쁩니다. 이 친구는 용담에 비해서 좁고 긴 잎을 가지고 있어요. 용담은 여기서 좀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계란 모양, 난형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암풀은 좁고 긴 타원형의 잎을 하고 있어서 잎 모양이 좀 다릅니다. 꽃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요. 도둑놈의 갈고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 모양의 잎이 3장씩 달리는 친구가 도둑놈의 갈고리죠. 친구는 이제 꽃이 다 지고 오페라 안경 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삼척에서 좀 잘못 소개해드린 게 있어서 정정해드리려고 도둑놈의 갈고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이 끝부분에 있는 갈고리 같은 그 부분에 꽂혀가지고 저게 이제 옷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사실은 이 친구는 온몸에 이렇게 가시 같은 털이 있어요. 열매 전체에. 이게 옷에 들러붙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갈고리 같은 저 부분은 쉽게 탈락합니다. 이렇게 쉽게 탈락하고요. 저 부분은 암술대가 남아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옷에 붙거나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고, 옷에 붙는 건 이 열매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짧은 가시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섬유질을 잘 붙잡습니다. 그렇게 정정해드려요. 이름이 도둑놈의 갈고리다 보니까 그 갈고리 모양에 꽂혀서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설악산이고요. 설악산 높은 능선에 오면 이렇게 시오 종류가 나타나는데, 시오하고 잎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아주 자그마해요. 이 친구가 열매를 맺고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재밌는 모양으로 열매를 맺어요. 한 군데서 이렇게 꽃자루가 갈라져서 길게 이어진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상화사로 여러 개의 꽃이 한꺼번에 핍니다. 꽃이 좀 남아있네요. 이런 모양의 꽃이 펴요. 등대시오는 다 자라봐야 한 30cm 정도? 그 정도 크기로밖에 안 자라고요. 거의 이렇게 뿌리잎만 보여줍니다. 줄기잎이 있기는 한데 이걸 줄기잎이라고 해야 될지 꽃대가 나오는 데서 나오는 포엽으로 봐야 될지 애매한 위치에만 있고요. 거의 뿌리잎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한 30cm쯤 자라는 친구들은 줄기잎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뿌리잎이 거의 전부입니다. 설악산 같이 크고 높은 산에 오면 볼 수 있는 잔대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는 만주잔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얼핏 보면 넓은 잔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은 변이가 좀 심합니다. 보통 3장이나 4장 돌려나는 것들은 비슷한데, 만주잔대가 이 정도 넓이를 가진다라고 하면 넓은 잔대만큼 넓은 친구도 있고, 그
그다음에 층층잔대처럼 아주 좁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잎의 변이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능선부로 올라가면 키도 짱딸막하고 잎도 짧고 조금 더 넓어지는 변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능선부에 올라가서 보면 대청봉 꼭대기나 이런 바람 거센 곳에 가면 전혀 다른 친구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만주잔대입니다. 잎이 많이 좁죠. 이 친구들은 이렇게 좁은 잎을 가지는 친구에서부터 2배 정도 되는 넓이를 가지는 친구까지 변이가 다양합니다. 설악산 꼭대기 대청봉 부근에 오면 이렇게 키가 작은 잔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도 만주잔대입니다. 만주잔대가 바람이 좀 심한 곳에 자라면 이렇게 마디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는 잎들은 좀 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3장씩 돌려나는 것들은 일반적인 잔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친구가 만주잔대의 고산형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래쪽에 해발 한 1000m쯤에 나오는 잔대들하고는 같은 종인데도 모습이 좀 달라요. 이 친구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만주잔대가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잔대들하고는 꽃피기 전까지는 매우 다른 종류 같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아래쪽에 있는 키가 큰 친구들하고 같은 종입니다. 보석 같은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산가막살 나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은 산지에서 만나는 가막살 나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하고 비슷한 친구인데 이렇게 높은 산에 사는 친구가 이 산가막살 나무예요. 가막살나무보다 잎이 좀 넓죠. 둥글면서 넓은 특징을 보이는데 잎 모양은 이거보다 좀 좁은 친구도 있어요. 요 잎은 그냥 가막살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긴 산가막살나무도 있고 이렇게 좀 둥근 넓은 형태의 잎을 가지는 산가막살나무도 있는데 보통은 가막살나무보다는 좀 넓은 잎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가막살나무는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있어서 좀 거칠거든요. 그런데 산가막살나무는 털이 거의 없어요. 그런 차이가 가막살나무와 산가막살나무의 차이입니다. 열매나 꽃은 거의 비슷하고요. 해발 한 1000m쯤 되는 높은 산에 오면 거의 대부분 이 산가막살나무가 산에서 나타납니다. 가막살나무는 보기 어렵고요. 꽃은 없지만 비교하기가 딱 좋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향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꽃망울인데 여기서 꽃이 보라색 꽃이 필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만 핍니다. 향유, 꽃향유라고 하는 매우 비슷하게 생긴 두 친구가 있는데 둘 다 꽃이 비슷해요. 그런데 둘 다 꽃이 한쪽 방향으로만 핍니다. 그리고 잎에서는 강한 꿀풀과 특유의 향이 나고요. 잎에서 향유와 꽃향유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 친구는 잎이 서서히 넓어지고 좀 폭이 좁잖아요. 이런 좁은 타원형의 잎 모양을 보이는 친구가 향유고요. 꽃향유는 여기가 이렇게 빠르게 넓어져서 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잎 폭도 더 넓어요. 그래서 잎 모양만 봐도 향유하고 꽃향유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은 향유 꽃이 조금 더 엉성하고요. 꽃향유 꽃이 좀 더 빽빽하고 더 화려합니다. 더 크고요. 그래서 꽃 모양과 잎 모양을 보고 우리가 향유와 꽃향유를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금강초롱꽃이 등산객의 발 앞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금강초롱꽃은 설악산이나 오대산 같이 높은 산에 오면 초가을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고요. 초롱꽃에 비해서 보랏빛이 도는 그런 초롱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도라지 모시대나 모시대하고 잎 모양은 비슷한데 이 친구는 마디가 워낙 짧아서 마치 이렇게 돌려나는 것 같은 그런 잎 모양을 보여주는 게 모시대 종류들하고의 차이예요. 이렇게 그늘에 있는 친구들은 좀 연한 보라색을 띠고요. 바위 틈에 아슬아슬하게 금강초롱꽃이 피우고 있는데 이 친구는 꽃 색깔이 진하네요. 이렇게 볕이 좀 드는 곳에 있는 친구들은 꽃 색깔이 그늘에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금강초롱꽃은 한 송이씩 피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양분이 충분한 곳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꽃을 여러 개 한꺼번에 달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튼실한 초롱을 4개씩 쪼로록 달고 있네요.